안녕하세요, 모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0일 이번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강세 모멘텀이 세워졌다 라는 시킹알파 기사를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첫 번째, 테슬라는 올해 28% 하락했는데 이는 높은 이자율이 프리미엄 차량에 영향을 준 데 따른 것입니다. 기술적 지표들은 테슬라 주가의 강세 모멘텀을 시사하고 있고 장기 투자자들에게 전략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납품이 하락하고 매출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지배력과 비용 효율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자, 테슬라 투자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테슬라는 최근 엄청난 하방 압력에 맞이하고 있는데 올해 이미 28% 하락했고 그에 비해서 S&P 500은 14%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게 다 높은 이자율이 프리미엄 차에 영향을 준 것 때문이죠. 대출을 해야 되는데 대출값이 올라가니까 프리미엄 차 잘 안 사고 이런 영향이 있는 겁니다. 시킹 알파 팀에서는 지난 분기에 테슬라에 대해서 기고를 했었는데요. 테슬라는 지금 다지는 구간에 있다 라고 보이고, 그러니까 주가를 다지고 있는 구간,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주가를 사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전략적으로 될 수 있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기술적 지표들은 상승 모멘텀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제조와 납품이 좀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성장과 산업 지배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핵심 전략은 가격을 낮추는 것이고 저가형 차량의 생산을 늘리는 것이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인하우스 배터리 생산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 다 저가를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중국산이 워낙 싸게 나오니까 여기에 동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용 효율화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직원 삭감, 운영 지출 비용 낮추고 경쟁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여기 밑에 테슬라 주가가 있는데요. 이 차트가 있는 거죠. 이에 비해서 S&P 500은 올랐다. 테슬라는 낮아졌고, 자, 여기 끝에서 테슬라 차트 분석 한번 해볼 건데 일단 그냥 가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약세 가격은 125달러이고 강세 가격은 236달러입니다. 테슬라 가격은 주가는 중기적으로 여러가지 변화를 경험했는데요. 피보나치 되돌림 및 확장 수준에 따라서 저가 추세는 2024년 비관적 목표 가격으로 125달러를 도출하고, 마찬가지로 반대 목표 가격은 200달러 정도로 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1.382 피보나치 확장에 따른 저가 추세에서 파생된 가격이 2014년에 236달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볼륨 프라이스 트렌드 VPT에서 볼 수 있듯이 주가 강세 모멘텀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멘텀이 지속되면 평균 또는 낙관적인 가격 목표를 향해 더 높은 가격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VPT 라인이 연평균 라인을 상회하는 모습과 RSI가 과매도 수준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관찰하면 주가의 높은 상승 여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RSI 라인이 50을 향해 나아감에 따라서 기술적 강세 전망에 대한 가정이 확고해졌습니다. 자, 이 밑에 표에 보시면, 자, 여기서 약세는 125달러, 평균은 200달러인데 긍정적으로 볼 때는 236달러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VPT가 불리시, 그러니까 강세 모멘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RSI는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차트 분석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챕터 가격 인하 및 확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품 감소 및 매출 부진.
회사가 상당한 가격 인하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차량 인도는 약 8.5% 감소한 38만 7천 대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또한 회사가 12월 분기에 인도한 최고 기록인 48만 4,507대보다 20% 감소한 수치입니다. 테슬라는 정정과 공급 변목 현상으로 인해서 독일 공장이 일시적으로 폐쇄된 것이 하락 원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장은 이를 전혀 듣지 못해 주가를 낮추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일론 머스크 CEO는 2023년 차량 배송 성장률이 눈에 띄게 낮아질 것이며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해야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망스러운 납품 수치 속에 테슬라는 1분기 매출이 9% 감소한 213억 달러를 기록해 분석가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표에 보면은 테슬라의 분기 레베뉴가 매출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현재는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테슬라 축구로 인해서 회사 운영이 영향을 받았을 때보다 하락폭이 더욱 가파르고, 자동차 수익은 13% 감소한 17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순이익은 연간 55% 감소한 11억 3천만 달러, 즉 주당 3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합의 추정치인 주당 51센트보다 낮았습니다. 테슬라가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전년 대비 수익이 감소했음이 나타났고, 매출과 이익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회사는 인지도를 높이고 차량 금융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고객에게 매력적인 임대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리징 텀이라고 했네요. 테슬라는 2023년에 180만 대 이상의 전기 자동차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2013년에 출하한 22,400대의 자동차를 80회가 넘게 된 수치이고, 엄청난 배송 증가는 수익 증가를 뒷받침해서 회사가 주주들에게 상당한 이익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량 납품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AI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전기 자동차를 위한 최고의 회사임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 표에 보면은 테슬라의 납품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쭉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죠. 다음 챕터, 테슬라는 가격을 낮추고 비용을 낮췄다. 더 낮은 투입 비용을 활용하여 전기차 시장 지배력을 강화합니다. 최근 제조 및 배송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테슬라는 여전히 자동차 산업을 장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8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했지만 이는 업계 전체 생산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연간 9천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생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과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은 테슬라가 이미 누리고 있는 유리한 출발을 고려할 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합니다.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1분기 납품량이 감소한 가운데 테슬라는 2030년까지 2천만 대 이상의 전기 자동차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쉬지 않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로 가격 인하에 의지하고 있는데 더 많은 판매를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기존 모델과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제조될 보다 예산 친화적인 옵션을 포함하여 새로운 모델 출시를 가속화할 계획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생산 시설을 건설하기 전에 기존 생산 능력을 최적화할 계획입니다. 차량을 보다 저렴하게 만들면서 신규 구매자, 특히 프리미엄 가격으로 인해 구매를 망설이는 구매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는 규모 경제로 인해 각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을 더욱 낮출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격 인하로 인해 이익과 마진이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주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매출 원가가 하락하고 있어 가격 인하가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튬 가격은 2023년 내내 하락했고 올해 상반기 내내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테슬라 차량의 핵심 성분이기도 한 배터리 금속은 전 세계 시장에서 크게 감소했으며 골드만삭스는 2025년까지 비용이 최대 40% 감소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 표에 보면은 배터리 가격이
2025년까지 40%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해서 쭉 나왔네요. 자, 이렇게 된다면 배터리 만드는 한국의 3사, 배터리 3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다 좀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한 직원의 최소 10%를 해고하는 것을 포함하는 비용 효율성 프로그램에 착수했습니다. 운영 비용을 줄이면 차량당 판매 비용이 낮아져 자동차 제조업체가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지하여 판매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많은 판매를 촉진하려면 가격 인하가 중요하지만 회사는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에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생산 측면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배터리 생산을 늘리고 있어 자동차 가격을 낮추고 대중 시장에 적합하게 만들어 전반적인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수십억 달러 베팅,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과 차량 공유 현명. 테슬라는 생산을 늘리고 판매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면서도 자율주행 기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전망을 정의할 것입니다.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 공유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계속해서 개선하면서 AI 인프라에 이미 10억 달러의 카펙스를 지출했습니다. 명확한 계획과 수조 마일에 달하는 실제 운전 데이터에 대한 훈련된 완전한 AI 네트워크를 통해 회사는 자율주행 기술로 성장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고객에게 완전 자율주행 FSD 구독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이윤과 함께 꾸준한 수입원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4월 테슬라는 미국 내 FSD 구독 비용을 월 199달러에서 99달러로 인하했습니다. 테슬라는 어드밴스드 오토파일럿 패키지를 6,000달러에 구매한 사람들을 위해 원래 199달러가 아닌 99달러에 더 저렴한 FSD 구독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다른 자동차 회사가 FSD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새로운 수입원을 열 것을 제안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제품이 여러 번 판매될 수 있는 일회성 투자입니다. 따라서 이는 매우 수익성이 높은 벤처입니다. 머스크는 또한 테슬라 차량 공유 프로젝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대부분 개인 소유 자동차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12시간만 사용된다는 사실을 관찰했고, 그들은 평생 동안 주인의 집이나 사무실 앞에 있고, FSD를 통해서 소유자는 테슬라 차량 공유 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렌트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좀 생각하고 있고, 테슬라는 서비스를 감독하기 위해서 수입의 일부를 받게 됩니다. 테슬라는 도시 및 고속도로 오토파일럿을 사용을 위한 통합 기술 스택을 특징으로 하는 FSD 베타 버전 11을 통해 혁신을 계속하고 있으며 곧 널리 출시될 예정입니다. 직원부터 시작하여 더 많은 소유자로 확장되는 이 단계적 출시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과 리파이먼트가 제공됩니다. 테슬라는 납품 둔화 및 가격 인하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AI 투자는 장기적인 낙관론을 촉진합니다. 1분기 차량 인도 및 매출 성장률 둔화는 시장에서 테슬라 주식 정서를 계속해서 동요시키는 새로운 우려 사항입니다. 테슬라가 작년에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격을 최대 25%까지 인하했다는 사실은 전기차 산업 전반의 수요 둔화를 나타내는 초기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고금리 환경으로 인해 2024년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드 자동차와 제너럴 모터스도 이미 전동화 계획에 대한 투자를 삭감해 업계 상황이 좋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테슬라 투자들이 맞서 싸워야 하는 또 다른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렴한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는 중국 기반 자동차 제조업체는 테슬라에 계속 압력을 가하면서 판매 유치를 위해 더 많은 가격 인하를 강요하고 있고, 그러나 가격 인하는 테슬라가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장기 계획이 아닙니다. 다음 챕터. 캐시우드는 로보택시 혁명을 통해서 2029년까지 테슬라의 AI 기반 급등이 2,600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인 캐시우드는 투자를 고려할 때 테슬라가 자동차 산업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AI 기회로 남아있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회사는 업계에서 가장 앞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제품과 차별화됩니다. 캐시우드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는 2029년까지 사상 최고치인 2,600달러를 기록할 것이며 이는 현재 수준보다 1,350%의 이익을 나타내고 8조 2천억 달러 기업 가치를 달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랠리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2029년까지 연간 90% 이익을 나타내는 3천억 달러 이익을 달성하고 연간 65% 이익을 나타내는 1조 2천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는 점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야심찬 추정은 테슬라가 매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드는 테슬라가 차량 공유 사업에서 우버와의 경쟁에서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은 매년 생산량을 45%씩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결론. 테슬라는 올해 들어서 28% 하락하는 나쁜 그런 성과를 보여줬는데요. 차량 납품 감소와 배송 속도가 느려지면서 막대한 대가를 치루었고 실망스러운 가운데 회사는 저가 자동차 생산 업체로 자리매김하면서 계속해서 실행에 나섰고 AI에 대한 투자는 회사의 자율주행 기술을 향상시켜 자동차 시장에서 바람직하고 경쟁 있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제조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을 낮추며 더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방법을 모색함에 따라 이윤 마진은 향상될 것입니다. 최근 하락세는 테슬라의 탄탄한 성장과 장기적인 전망에 베팅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이상적인 진입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테슬라의 미래는 아직도 밝다. 자, 제가 저번 주에 중국의 베이징에 가서 중국 전기차들에 대해서 보고 왔는데 일단은 미국보다는 전기차가 많이 보였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일단 중국에서 이렇다 할 차량 브랜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전기차가 나타나면서 이제 여기에 힘을 실어서 많은 좋은 전기차 브랜드를 만들자, 그런 게 주요 이유일 수 있고요.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중국에는 황사나 미세먼지가 되게 많았으니까 그런 거를 좀 전기차로 줄여보자, 그런 것과 맞물려서 같이 이렇게 전기차 판매가 많았는데요. 일단 중국에 가보니까 진짜 미국보다 더 많이 전기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또 중국에서 만들면 가격이 훨씬 더 싼 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지금 차량 말고도 모든 산업 자체가 중국이 싸게 만드니까, 그 다음에 품질도 그렇게 좀 비슷하게 만드니까 다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다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이렇게 가격 하락을 계속 인하하고 그 다음에 사람도 좀 내보내고, 그래서 비용을 최대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줄이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제대로 가격 인하하지도 않았다, 할 수 있으면 더 깎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중국에는 반미 정서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 테슬라가 아니라 중국 전기차 사고 말지라고 해서 중국 내 판매량이 줄어들면은 테슬라도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게다가 요즘에 전기차가 아니라 또 하이브리드로 또 트렌드가 간다고 하니까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는 테슬라로서도 또 하나의 역풍일 수도 있죠. 자,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본 것처럼 테슬라가 FSD를 좀 더 잘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이거를 또한 다른 차에도 끼워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 이런 거. 그 다음에 차량 공유 서비스도 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이 차량 공유 서비스는 너만 하냐? 나도 하지. 해가지고 다른 업체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차량 공유 서비스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쭉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밑에 지지선 그리고 위에 추세선 그려서 하락 추세가 가는 거죠. 그럼 이게 뭡니까? 하락 삼각형. 지금 테슬라 차트는 계속해서 하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주가가 밑으로 지금 닿았으면 큰일이에요. 지지선을 닿으면 큰일인데, 지지선을 닿고 또 밑으로 내려간다면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러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는 테슬라에서는 이 지문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던가 계속적으로 뭐 다른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상승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제가 저번에 증권 방송에서 봤는데 전기차도 잘하고 AI도 잘하고 뭐 로켓 우주 발사도 잘하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잘하고 그런 회사는 뭐다? 테슬라다. 그래서 테슬라를 유망 있게 보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쭉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볼 때 증권 방송 진짜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하락 추세대에 있으니까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위험하다 이렇게 보이고, 제가 지금 MACD와 오실레이터 띄웠는데, 자, 그 다음에 RSI까지 아까 지문에서 볼 때 RSI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주봉으로 볼 때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30에서 상승을 할 때가 매수 시점으로 보이는데, 자, 여기 MACD 주봉으로 중기적으로 볼 때는 약간의 상승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월봉을 봐야죠. 월봉을 보면은 아직도 하락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뭐다? 어떻게 읽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락의 물결 속에서 하나의 반등이다. 반등했다가 또 떨어지고 이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여기 가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중국의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뭐 별말 안 해요. 그냥 아주 싸고 좋은 차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고, 뭐 여기다가 뭐 가격을 낮게 한다 뭐 그런 가타부타 이야기도 안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깊이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테슬라는 지금 계단식 하락 중에 있다. 그리고 대세를 볼 때는 그 하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보이고, 일목균형표를 볼 때 이 양운을 기준선과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서 좀 이게 지금이 안 좋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투자할 때는 언제를 투자 시점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주봉이 살아날 때,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월봉이 살아날 때, 대세가 상승을 시작할 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은 사람들 관심이 다 어디로 가 있냐면 전기자동차나 그런 게 아니고 AI로 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논외, 그러니까 관심 밖으로 벗어난 게 아닌가 이 테슬라라는 회사가. 그래서 아무리 누구지? 캐시우드 그리고 그 외 사람들이 뭐 얼마 간다 뭐 그렇게 기도매매를, 자신들이 하는 기도매매를 뭐 자기가 유명인이라고 해서 외부에 바깥에 내가지고 뭐 올라간다 하지만 냉철하게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을 믿지 말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증권방송 그런 거 뭐 아무리 말해도 계속 하락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믿지 말고 우리는 그냥 차트에서 어떤 신호가 나타나는가, 그 다음에 중기나 그 다음에 대세로 상승의 신호가 왔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투자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봉에서는 중기적으로 상승의 신호가 오긴 했는데, 이것도 대세로는 아직도 하락 중이다 라는 걸 봐서 저는 여기서 계단식 하락의 일부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이 테슬라는 아무래도 이 차트가 고개를 들 때, 이럴 때를 매수 시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하락을 한 주식은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일단은 이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해서 위로 쭉 올라가기를 바라보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길었네요. 아무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